네, 안녕하세요. 대도치시입니다. 오늘 리뷰는 원띵이라는 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띵. 심플해요. 그냥 하나만 잡자.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담근다. 뭐 이런 얘기인데, 책이, 나온 지는 꽤 됐을 거예요. 제가 읽은 지도 꽤 됐을 것 같아서. 그런데 내용 자체도 심플하고, 읽을만 합니다. 네, 그냥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하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하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하자. 이게 답니다. 그냥 이거저거 다 하지 말고 그냥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적어보고 다 이거저거 다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만 하자. 요게 이제 책의 핵심이고, 예, 그겁니다. 네. 생각보다 뭐 별 얘기가 없는데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비슷한 일화가 그런 얘기도 있죠. 워렌 버핏 뭐 전용기 조종사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워렌 버핏한테, 야, 당신처럼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조종사님,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게 몇 가지 되면 그거 한 100가지만 그 노트에 적어보세요. 이랬다고 합니다. 노트에 적어보니까 촉촉촉촉촉 막 이런 걸 적어봤겠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워렌 버핏이. 그 중에서 20개만 빼고 한번 다 지워보시겠어요? 그러니까 100개는 적기 힘들죠? 보통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100개 적었다가 막 지워봐요. 근데 이제 막 고민이 되죠. 100개 적었다가 이제 20개 남기고 지워야 되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20개 지워가지고 이제 20개 제가 다 지웠는데 요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조지면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버핏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요. 그 중에서 5개 빼고 다 지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쳐다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저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 3년 전인가? 그 버크셔 주총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 인터넷에 올라가거든요. 예, 자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뭐. 어쨌든 그런데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만 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 현대사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되게 욕심을 유발하는 사회다. 욕심 유발. 욕심 유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야, 너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 너 요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야, 너 요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 요런 게 전제 조건이 되게 많이 붙어요. 막 세계 여행도 한번 다녀야 되고, 1년에 뭐 몇 번 해외여행 가야 되고, 막 밥은 뭐 얼마 정도 먹어줘야 되고, 막, 그쵸? 그게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오마카세 뭐 이런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여행도 그 중에 속할 수가 있고, 뭐 브랜드에 대한 그것도 있죠. 우리나라가 막 몽클레어나 뭐 이렇게 특정 브랜드인데 좀 가격이 나가는데, 뭐 그 시계 그 뭐죠? 롤렉스 시계나 이런 것처럼 한번 열풍이 불면은 막 해야 될 것 같은 욕망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원동력일 수 있고, 뭐 피부과 그런 것도, 시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뭐 다 좋은데,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게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들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데 생존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유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풍요로운 사회가 돼가면서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띵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해보자. 요거인 거고, 이게 언더라인으로 가면은 그거를 되게 돼요. 복잡함을 이기는 단순한 힘인데, 뭐든지 하는 거에는 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면 일을 하는 이유가 있고, 운동을 한다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고, 뭐 어떤 소비를 한다고 하면 그 소비를 하는 이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에 중점 맞춰서 그거에 맞는 행동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업이라고 하는 거에 본질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목수한테는 뭐 나무를 이제 잘 가공하는 게 본질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져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 리뷰니까 도서 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왜 하느냐, 왜 하느냐가
1번이 돼야 됐고 그거에 맞춰서 모든 게 다 돌아가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좋은 책들 좀 정리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좀 재밌게 얘기를 해 보고 싶었어요. 재밌게 얘기하는 걸 좀 배워보고 싶다? 뭐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이거는 뭐 사실 뭐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긴 했는데 막 침착맨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 주제가 딱딱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재밌게 풀어내야지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제일 큰 목적은 좋은 책들 좀 정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뭐 사실 뭐 저 혼자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재미가 있고 다른 사람이 들을 만한 것이 되면 좋겠다. 요런 것처럼 본질적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의 거는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될 만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제하자 이거죠. 제하자.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쪼끔 사례를 들어서 보면 저는 제일 실패하고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시간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잠시간 줄인다거나 그쵸? 요런 것들의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게 좀 그렇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나중에도 책 리뷰할진 모르겠지만 거의 필수적으로 최소한 이제 자줘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쵸? 옛날에는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운동도 잘하고 싶고 뭐 어떤 취미 생활도 잘하고 싶고 막 이러면은 막 벌렸단 말이에요. 어떤 막 그 내가 쉬는 시간이라든가 막 그런 거를 없애고 그러니까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서 내가 일을 뭐 3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데 그거를 전제로 스케줄을 짜지 않으면 뭐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불가능하죠. 그쵸. 최고의 컨디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 뭐 하루 몇 시간 하고 일하는데 몇 시간 하고 그 이후에 뭐 나 자기 계발 얼마나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딱딱딱 돌아가면은 다 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하죠. 내 컨디션도 뭐 바뀔 수 있고 하루에 뭐 변수라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넉넉하게 그러면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스케줄이나 이런 걸. 그러면 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 그쵸. 중요한 것들을 더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더 빼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하지 않은 걸 더 빼야 되고 더 중요한 거에 몰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저는 좀 느꼈던 게 어느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사러 간다고 했을 때 어 좋은 옷을 싸게 살라 그러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발품 팔아서 옷을 싸게 사는 것보다 뭐 내가 뭐 다른 걸로 더 수입을 더 잘 낼 수 있어. 그러면은 발품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식으로 좀 돌아갑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그쵸? 그래서 좀 그 코어한 것들을 하게 되면 좀 나머지가 순차적으로 해결된다. 이제 한 가지를 해결하면 나머지가 순차적으로 해결된다. 그쵸? 뭐 그쵸. 이거는 저는 실제로도 많이 경험을 했어서 음 제 개인적인 얘기라 이거는 쪼끔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전에는 막 잠시간 줄여 가지고 요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다 줄입니다. 줄이고 결과가 좋아지기까지 좀 몇 년 정도 지나고 나서 되게 막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쵸? 1 번이 그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한한 체력과 그 막 이렇게 그 뭐냐 그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막 시간을 막 되돌릴 수 있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에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한계와 나의 제약 조건들을 인정을 하고 거기서 내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뭘까를 골두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나머지가 순차적으로 좀 해결이 됩니다. 도미노 이렇게 치듯이 다다다다다다다. 그게 그 책이 내용이 뭐 요거고 "멀티태스킹 하지 말라." 요런 얘기도 나와요. 막 그 시간 아낀다고 막 그 메일 보내면서 뭐 하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있고 어 사로병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로병진. 이게 임진왜란 때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명나라가 참전하고 나서 한번 밀어붙입니다. 6.25 때 약간 북진하듯이 이제 왜구들을 다 아래까지 밀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명나라랑 조선이랑 작전을 네 갈래 길로 가서 한 번에 다 소탕한다, 이 작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도 하나도 못하고 됐는데, 그쵸? 사로병진이, 그러니까 힘을 만약에 하나로 모아서 뭐 제 생각에는 울산성만 잡았다고 하면 나머지가 다 해결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다 거리가 멀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수송로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여기랑 부산 여기가 사실상 이제 본진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고 코어한 데부터 깨버리면 나머지는 사실 이렇게 해소가 좀 되는데,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이걸 나눔으로써 이제 사실 외성을 하나도 이제 점령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전쟁이 장기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뭐 적자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떻게 힘을 집중하는 거가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병법으로 가면 또 다른 것도 있긴 해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 2, 3에 힘이 있다 그러면은 강, 중, 약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강, 중, 약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약을 강한테 보내고 중을 애한테 보내고 요렇게 해 가지고 다 이긴다, 뭐 요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쵸? 강대강으로 1대1로 다 떠서 우린 지지만, 제일 강한 애한테 약한 애 보내 가지고 애는 진짜 지는 카드 버리고, 강한 애가 중간에 잡고 중간 애가 약한 애 잡아서 이제 3전 2승으로 이긴다, 뭐 요런 식의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멀티태스킹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다, 이런 전술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뭐 예라는 게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쵸? 멀티태스킹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하지 마라. 원띵 해라, 원띵. 원띵.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던 아이였어 가지고,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면 좀 더 일찍 봤으면 좋았을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한정이 돼 있죠. 그리고 사람의 집중력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그거를 하게 되면 내 에너지가 이제 체력박 깎이듯이, 이제 게임에서 체력박 깎이듯이 깎이는 거라서, 옛날에는 이게 집중력이 늘어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래요. 집중력은 한계치가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한계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참으면 이게 올라가서 다음에도 더 많이 참을 수 있고 막 요런 개념이 아니라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화가 점점 중요해져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 전문가의 시대에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덕후의 시대가 돼 가고 있죠. 덕후의 시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접근성이 너무 좋아져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접근성도 좋아졌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접근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뭔가 이제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취미나 이런 것들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걸로 모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좋아져서 특화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뭔가를 하나에 이제 파서 하는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게 된다. AI 시대가 되면서 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애매한 제너럴리스트는 이제 설 자리가 좀 많이 없어진다? 점점점 없어질 거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미지를 내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사진 같은 데 쓰는 이미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진, 제가 취미가 사진이니까 사진이라고 했을 때 그냥 웬만큼 찍는 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도 잘 찍히고, 더 나아가서 이미지 AI한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야 저거 잘 찍었는데라고 하는 게, 그 사진의 분위기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제가 선명하게 부각이 돼 있고 나머지 배경이 좀 날라가 있는, 그러니까 아웃 포커싱이라 그러죠. 이렇게 주제가 "야 나야" 이래 가지고 졸라면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가 이제 후광처럼 이렇게 사라지고, 그쵸? 음식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찍은 사진, 혹은 이제 분위기 있는 사진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AI로 다 만들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폰카 발전하면서 그것도 이제 되게 쉬워졌고, 옛날에는 어쨌든 센서 크기가 큰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전문가 카메라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컸었는데 좀 애매해졌죠. 점점점.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라이카나 이런 데서는 야 디카라고 하는 게 쨍하고 디지털 느낌이 나고 막 이렇게 색감 있고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특유의 막 이렇게 좀 라이카가 사실 스펙이 좀 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카메라랑 비교하면 스펙이 떨어져요. 근데 특유의 그 보정하지 않았을 때의 색감과 느낌이 좀 디지털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특별함을 느끼는 거죠. 그쵸? 약간 그런 감정적인 감수성 있는 부분, 그리고 막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오래된 렌즈들을 쓸 수 있다는 그 어떤 느낌 더하기 지금의 디지털에서 얘기하는 쨍하고, 이제 일본 카메라들이 이제 그 전문가 카메라 시장 잡을 때 그 쨍하고 이제 선명하고 막 이런 것만 사진의 전부인 것처럼 됐지만, 그게 아니어도 느낌 있는 사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선명한 사진이 흔해지니까, 그게 아니로 사진에서 담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특유의 색감을 낼 수 있는 뭐 요런 식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점점점 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애매한 중간치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연애 시장이나 결혼 시장에서 육각형 인간이 대세지만, 실제로 먹고 사는 데는 육각형이 아니다. 응? 뾰족해 하죠. 이제 삼각형. 그쵸? 그쵸? 저는 삼각형, 그러니까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삼각형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뚜렷한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쵸? 그게 이제 그 삼각형의 특성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대안이 없거든요. 대안이.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가 RX113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제가 카메라 뭐 엄청 많이 사본 건 아니지만 제가 사본 카메라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그쵸? 휴대용의 풀프레임 카메라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그냥 그런데, 이게 휴대성에 모든 걸 몰빵한 카메라라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중적인 평가가 매우 안 좋습니다. 예, 가격도 비싸고. 근데 뭐 그렇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있고, 그래서 컨텐츠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은 우주먼지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제 우주 관련된 과학자분이시로 알고 있어요. 되게 그런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깊게 파신 분이고, 여기 박현도 교수님은 중동 쪽 문제 전문가시죠. 그쵸? 이렇게 있고, 이분은 이제 파충류 키우는 분이에요. 파충류. 그쵸?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전문가들 중에서는 되게 유니크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뭐 상경계 나왔고, 뭐 이쪽을 했을 때 뭐 영어나 어떤 뭐 경제나 경영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너럴하다 그래야 될까? 그쵸? 그런데 수요가 저변이 넓었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을 꼭 찾아야 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니크한 분야에서 그게 특출나게 자기만의 이제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 좀 성공이라 그래야 될까? 그게 강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중독 문제라고 하는 게 평소에는 뭐 사실 관심이 없겠죠. 뭐 중독 문제가 우리한테 일상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막상 생겼을 때, 그쵸? 중동에서 막 이스라엘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갑자기. 막 전쟁한다 그러고, "야 그럼 쟤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라든가, 그쵸? 우주 뭐 관련된 암흑 에너지 막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뭐 파충류, 그쵸? 그리고 제가 요새는 안 봤는데 옛날에 다흥님 유튜브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냥 순전히 재미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제가 파충류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그쵸? 그런 식의 시대가 이미 왔다. 이게 제가 얘기할 때 덕후들의 시대, 덕후들의 시대. 그쵸?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꽂히는 거에 그거에 이렇게 디깅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점점점 더 그렇게 돼 가고 있고, 그거를 이제 거의 AI가 이제 거의 기름 붓듯이 붓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쵸?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게 이제 양극화가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좋기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대가 가고 있다. 가고 있고, 이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고수들은 고수를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야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패션 고수야. 패션 고수면 내가 그냥 한 번 봤는데 어느 분야의 고수를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도 통하는 게 있다. 분야가 다르더라도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어떤 분야, 어떤 부분에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제일 큰 게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성장하고 학습하는 데는 어, 누적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장해요. 이런 식으로 느리게 엑셀레이팅 되고 그 다음에 고온에 이르고 다시 막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내해서 그냥 밀고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게 넘어가면 이제 특정 단계를 넘어가게 되고, 특정 단계를 넘어가서 또 이제 되게 정체되는 시기가 오고, 그게 또 누적되면 또 넘어가는 시기가 오게 되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많이 배우고 뭔가 학습하는 거에서 넘어가서 이제 자기 걸 얹어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문학자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다 한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역사학자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다 한 연구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거는 엣지가 없죠. 쉽게 말해서 엣지. 그럼 남하고 다른 뭔가를 더 해야 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뭐 패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기본적인 내가 줄 수 있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 테마로 잡아놓고 나만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간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뭔가 한 분야에서 뭔가 잘하려 그러면 그 정체된 시기가 있고 그걸 견뎌내야 되고 뭐 그쵸?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한다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인간의 인생에서 우리가 막 도루마무하고 이제 300년 살고 다시 돌아가 보고 아니면 막 멀티 유니버스라서 막 이것저것 해보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끼케야 뭐 진짜 길어야 뭐 120년 정도잖아요. 120년 정도니까 120년도 다 풀리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잘해야 뭐 60년 정도 이제 뭔가에 몰입해서 살 수 있는 건데 뭐 그렇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뭐 그래서 뭐 하나만 파면야지 뭔가 그거에 고온에 이를 수 있다. 뭐 그쵸? 그래서 요것저것 다 해볼 필요 없다. 그쵸? 어. 이게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가 나의 분야를 정하는 데 있어서 늦은 때라는 건 없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 그 임팩트라고 하는 게 이제 어릴 때 찾을수록 뒤에 갈수록 더 이제 궁극기처럼 막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빨리 찾을수록은 좋은 것 같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그냥 하나만 파자. 하나만 파자. 그쵸?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걸 정하고 중요한 것의 본질을 뚫는 뭔가 하나만 파자. 나머지는 다 해결되더라. 그래서 인생의 그런 비유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채운다고 했을 때 이제 돌멩이 넣고 이렇게 자갈 넣고 그 다음에 모래 넣어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데, 시작부터 그냥 모래 넣어버리면 그냥 뭐 모래 인생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모래처럼 살지 말자. 모래 인생이 되지 말자. 모래시계가 되지 말자. 우리는 알찬 인생을 살자. 뭐 이런 식의 느낌의 책이었다. 그래서 책이 막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내가 많이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막 그게 아웃풋이 잘 안 나오던 시기에 조금 읽어봤던 책이라서 어,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걸로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